네, 60천간의 마지막 수입니다. 자, 임수이죠. 임수. 자, 임수인데 임수는 그때 수라는 걸 얘기했을 때 법법자를 얘기했죠. 물을 나누는 것. 그것을 임수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렇게 해서 임수라는 성향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임, 자부터 시작하죠. 자, 인, 진, 오, 신, 술. 자, 오행을 보겠습니다. 위에는 다 쏘고, 자, 임자는 자수, 목, 진, 토, 오화, 신금, 술, 토죠.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개수를 밑에다가 쭉 적겠습니다. 1시 반부터가 사실은 축시예요. 축시가 시작되는 거라서. 자, 개. 여기서는 오행을 같이 가게 하려고 개해부터 적겠습니다. 개해, 개묘. 아니, 토로 가야 되니까. 얘가 개미로 가야겠지. 그 다음에 개사, 개유, 개축. 자, 여기에 해수, 묘목, 미토, 사화, 유금, 기축이죠. 자, 이거 두 개를 한번 놓고 같이 한번 봐볼게요. 마지막이니까. 자, 임자는 오행이 동일하죠. 자, 수목, 수생, 목이죠. 자, 그럼 여기도 수생목이겠죠. 자, 여기가 동일이고, 자, 토극수. 그럼 얘도 똑같겠죠. 자, 수화, 수화. 자, 그 다음에 금생수. 자, 수토는 여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명확하게.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상 순서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임수고 얘는 개수입니다.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자. 자, 홍수호.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있다요. 욕심대로 채웠으니 두고 터질까 걱정이요. 유실이 우려되니 내실을 기해야 한다. 임자는 꽉 찬 물로 홍수호라고도 하며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의욕적인 추진력이 있으며 정복력이 강하다. 그러나 시기나 질투심이 지나치면 조급한 성격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하다죠. 천간지지가 같으니까. 그리고 수라는 것이 합리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이지만 그것이 너무 강하니까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강하고 조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셀 때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개도 한번 볼게요. 좀 같이 보는 겁니다. 개해, 파생우입니다. 큰 것을 잊고 작은 것을 얻을 격이니 전생의 업보로 돌려라. 개는 겨울에 비로 소임을 다한 물이다. 전제적인 지와 용기가 있으며 마음이 고요하다. 그러나 때를 만나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어 침착함이 필요하다요. 자,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많이 달라요. 똑같이 수수지만 임수냐 개수냐에 따라서. 그죠? 근데 내용이 또 비슷한 거죠. 임수든 개수든 좀 오버하는 성향은 비슷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오버하는 성향이 있다니까 오버하지 말라는 성향이 좀 비슷해요. 근데 얘는 그게 조금 더 강하고 얘는 그게 좀 더 약하죠. 왜? 얘는 합리적인 쪽이고 얘는 조금 유한 편이죠. 다른 사람은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똑같이 동일하다고 해도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자, 나머지도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 자, 이민. 충정호. 이민. 내가 생한다예요. 내가 생한다. 내가 도와준다. 충정호. 마음이 중요하고 인정이 많으나 의외로 시끄러움이 정신을 살랑케 하는구나. 이민은 봄을 기다리는 춘정호라 하며 만물을 잉태시키는 계절의 물로 처세술이 뛰어나고 기상이 곱고 우지력이 대단하다. 부지런한 면도 있으나 이기적인 면이 지나쳐 성격이 급한 면이 있다. 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 성향이라는 개념입니다. 너 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개묘랑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개묘. 시동우. 자, 시동 일보에 백사 참여하여 너무 급진할까 두렵다. 네, 개묘는 겨울에서 봄으로 춘동하는 시기로 시동우라고도 하며 총명하고 진취적인 성품을 지녔다. 욕심이 지나치면 폐가 망신할 우려가 있으며 색정이 발동해 스스로 몸을 해칠 우려가 있다. 자, 둘 다 열심히 하는 거죠. 무엇인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색정, 왜? 얘는 좌오묘 중에 묘잖아요. 그러니까 도하니까 색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그 개념은 없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거지만 도화로 들어있느냐 역마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다른 거예요. 네. 임수나 개수냐로에 따라서도 내용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는 게 계속 얘기하지만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생했다고만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얘가 수여사만 같은 게 아니고 개수 임수가 다르고 생애도 다르고 역마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근본은 둘 다 열심히 하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 다른 부분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임진. 임진, 탁수호. 흔들린 살림살이 내외가 소란하고 임기운병이 좋을만정 원대한 깊은 계획이 없다. 임진은 물이 올라오는 탁수호라고도 하는데 위험이 있고 신념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도량이 있다. 결단력과 지혜로우나 자만심이 지나쳐 화가 미칠까 두렵다. 나를 극하는 거예요. 나를 제어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임수라는 건, 자, 여기서 헷갈릴 텐데 임수라는 건 양 중엔 양이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건 이쪽 편에 가까워요. 임수는 해자 축에 가까워요. 수의 기운이 강한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 중에는 분명히 양이죠. 그죠? 그러나 임수라는 건 수가 강한 거니까 수는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잖아요. 그죠? 이쪽인 거예요. 이쪽의 힘이 강한 거예요. 자, 그럼 개미랑 뭐가 다른가 봅시다. 개미가 비슷하겠죠? 자, 개미, 감노. 급진을 자랑 말고 깊은 사고가 필요하며 내실을 다 자제해야 한다. 개미는 가을에 열매를 맺혀지는 시기로 곡식이 여물게 해주는 우다. 위기 대처 능력에 지혜와 참을성이 있다. 그러나 고집이 강하여 한 가지 일을 매달리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나 상대방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얘든 조금 불편해요. 왜? 얘는 얘가 반대고요. 그쵸? 얘는 이쪽이죠. 반대예요.
그러니까 임수는 이쪽인 거예요. 해자 축이 강한 거고 개수는 이쪽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불편한 거고 얘는 반대로 얘가 개축이 불편해야 되는데 뭐 잘못됐다. 이거 헷갈렸는데 얘는 얘가 편해요. 얘는 얘가 불편한 거고 이거 잘못 적었어요. 자, 이거를 개미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바꿔야 돼요. 바꿔서 다시 볼게요. 얘를 개축으로 봐야 되고 얘를 개미로 볼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임진을 받고 개축을 볼게요. 개축 정중하고 동하였으니 아직 시기상조요. 지혜가 있으나 용기가 미속하다. 개축은 때를 기다리는 비예요. 시기로 만나면 격정이 일어나는 우이다. 계산이 능숙하고 종교적 신성이 있고 인정이 많다. 성격이 급한 면이 있으며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거죠. 개축은. 자, 그것이 임진 가볼게요. 임진은 흔들린 살림살이 뇌가 소란하다. 임기운명이 좋을만저 원대하게 깊은 계획이 없다. 내용이 임진과 개축이 비슷한 거야. 그렇죠? 서로 좀 안 좋죠. 내용이. 그렇죠? 반대예요. 반대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반대인 걸 봐봅시다. 그러면 뭐를 봐야 되냐면 임수를 봐야 되겠죠. 임수를 볼게요. 자, 임술 77쪽입니다. 임술 원천호. 자, 물줄기를 얻었으니 항상 풍요함이 따른다. 옛일을 생각 말고 우선 문제에 신경 쓰라. 임술은 물의 원칙이며 인정이 많고 호기심과 영감이 뛰어나다. 나며 덕을 베풀 줄 아는 성품이라 거부의 기질을 갖고 있다. 부자야, 큰 부자. 그 다음에 그러나 성품이 괴팍한 면이 있고 이기심이 발동하면 지나치게 독한 면이 있다.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지상 내가 편하죠. 그러니까 거부의 기질이 있고 왜? 무엇인가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갖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와 개미를 한번 봅시다. 개미도 편한지. 자, 개미 감노. 급진을 자랑 말고 깊은 사고가 필요하며 내실을 잘 다져야 한다. 개미는 가을에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로 곡식을 여물게 해주는 비다. 위기 대처 능력에 지혜와 참을성이 있다. 그러나 고집이 강하며 한 가지 일에 매달리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나 상대방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비슷해요. 얘하고 얘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기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제가 이거랑 비슷하고 이거랑 비슷해요만 하고 그냥 넘어갔으니까 합쳐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용들을 보면 자, 임수와 개수는 왜 예수 있냐면 임수와 개수는 성격상 그렇게 많이 안 틀려요. 의외로. 그러니까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일주에 비해서는 성격이 그렇게 판이하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같이 놓고 한번 봐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왜 계속 이거랑은 좀 비슷하고 이거랑은 좀 비슷하고 이거랑 좀 틀려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은 같이 보자는 거예요. 어렵긴 해요.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해석은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이 놓고 풀이하니까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안 풀리는 건 아니죠. 네, 이때까지 풀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임오를 보겠습니다. 이모 78페이지입니다. 변세고 모든 것을 잃은 형상이니 욕심밖에 없구나.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라. 이모는 한여름의 물로 변세코라 하며 마음이 항상 바쁘고 허영심이 지나치다. 자존심이 강하고 지혜와 언변이 뛰어나 복록을 갖고 있으나 강교함이 병이다. 자, 내가 극하니까 내가 뭘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죠. 그 다음에 자, 임수라는 성향상 이쪽이라고 그랬죠.
오하면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는 있는데 부자연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나는 임수는 이쪽이잖아요. 오하는 이쪽이잖아요. 자, 볼게요. 그러면 계산은 어쩐지 보겠습니다. 계산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자, 계사 볼게요. 자, 계사 생동우 요행과 기회를 쌍전으로 계획대로 진행하는 돌발적인 사고에 유의하라. 계사는 꽃이 피는 생동하는 시기로 생동우라 하는데 부드러우면서 지혜롭고 이해심이 많다. 부지런하나 조국한 게 병이다. 자, 내용을 보면 생동우라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그죠? 생동우라는 것 자체가 뭐 밑에 내용을 다 떠나서 뭔가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수국하고 얘도 수국하죠. 근데 얘는 이쪽이고 임수는 오하는 반대죠. 계수는 이쪽이에요. 반대예요. 임수가 이쪽에 있다면 계수는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계사면 편하죠. 그렇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무와 계사는 똑같이 극을 가지고 있지만 해석이 달라요. 그죠? 얘 똑같잖아요. 수국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하나 사화나 다 이쪽이잖아요. 근데 임수에게는 보면 반대쪽이 되는 거예요. 계수에게는 같은 쪽이에요. 음양이라는 건 힘이 강하다 약하다로 나누지만 이게 뭐냐면 음양권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어느 쪽이 편하냐요. 임수는 아래쪽이 편해요. 해자 쪽이. 계수는 사오미가 편해요. 그러니까 계수는 한 여름에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수는 한 겨울에 땅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얼어있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 얼어있는 게 제 역할을 하는데 다 녹아버렸으니까 임수는 역할을 할 게 없는 거고, 그렇죠? 계수는 비가 내리는 때인데 생동우죠. 움직이는 때니까.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들어가 버리면 내 힘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풀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임신. 자, 임신 78쪽입니다. 원시오. 생기는 돌았으나 아직 시기상조로다. 이 중에 갈등 속에 우선 모면만 하지 마라. 임신은 물이 생성되는 원시오로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인기응변 재치가 있으며 능수능란하다. 그러나 강교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임신인데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물이 시작하는 시기래요. 그렇게 얘기하죠. 물이 시작하는 시기. 이게 뭐냐면 나중에 삼합을 배울 때 신자진 수국의 시작이 임수예요. 아니 신금이에요. 신금. 그죠? 신자진 수국 삼합의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신금의 지장간에 임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신금 안에 임수가 시작이에요. 임수가. 그러면 진에서 뭘로 끝나요? 개수로 끝나요. 나중에 지장간을 배우면 다시 나오는데 임수로 시작해서 개수로 끝나고요. 병화로 시작해서 정화로 끝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지장간을 보면. 지장간을 보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 임신이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반대쪽인 것 같지만 이쪽부터 시작한다. 수가 시작한다. 그래서 음권 양권을 딸 때 이렇게 나누면 맞는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얘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수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유로 한번 봐볼게요. 계유 폐, 곡, 우. 우로가 변화에 만물이 불유하니 노력하고 성취욕이 강해. 신상의 인자다. 뭐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왜? 자, 계유는 가을에 비로소 소임을 다한 물이다. 비다. 고독한 심정을 갖고 있으나 끈기가 있으며 성취욕이 강하다. 예술성과 문학성이 뛰어나 예체능으로 성공할 수 있다. 계유죠. 좌우묘유 중에 유예요. 그러니까 예술성이 있고 그걸로 성공할 수 있다죠. 도화의 개념도 되는 거고 나를
제어하는 거니까 무엇인가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60갑자 60개를 다 한 겁니다. 이때까지 60갑자를 다 한 건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천간의 기능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천간의 기능을, 그러니까 똑같이 목목, 화화, 토토, 금금이라고 해도 다 성격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 성향을 강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천간인 거예요. 천간에 이 지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근데 그 역할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오행의 상생상극이에요. 동일하냐, 생하냐, 극하냐. 그런데 내가 생할 것이냐, 나를 생할 것이냐, 내가 극할 것이냐, 나를 극할 것이냐. 동일이라는 건 어차피 똑같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 지지의 흐름상, 12달, 그 다음에 12시즌의 흐름상, 내가 천간에게 이쪽이 편할 것이냐, 이쪽이 편할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 병원은 인목이 편한 거고 정화는 반대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세밀하면 이 지지의 지장간이 무엇이냐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십신상, 이게 일이냐, 재냐, 관이냐, 뭐 비견이냐, 겁재냐, 편재냐, 정재냐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보는 건데, 지금은 세계의 흐름,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만 가지고 60갑자를 해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게 깊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요. 깊게 생각하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보고 봐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왜? 그냥 천간이 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역할을 거기서 하고 있고, 오행의 상생상극 배웠으니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기상으로 이게 어느 시기면 편하고 어떤 시기면 불편하고, 이거 동그라미 그려놓고 내가 이쪽이냐 이쪽이냐에 따라서만 보자고 얘기를 하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가르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만 해석을 하시고요. 내가 다른 쪽에서 배워왔던 그 이론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내용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게 원래 맞아요. 왜? 여기에도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본인들이 공부를 다 끝내시고 뭐 한 바퀴를 더 돌려보실 때나 본인이 보실 때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주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다시 계속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다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르치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끝까지 배웠으면 그 것을 가지고 다시 돌려보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얘기하는 걸 다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방식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 다시 쭉 돌다 보면 다시 해석을 하면 되고, 그런데 그때 되면 또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때 보면 알아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얘 옆에 뭐 있고, 위에 뭐 있고, 앞에 뭐 있고, 뒤에 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거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땐 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지금 시점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가는 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만 따라오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때까지 듣기는 했는데 여기에 같이 붙여놓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같이 붙여버리니까 아까는 쉽게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붙여버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아까쯤에 봤던 식으로 뭐 무토와 병화가 같으니까 그렇게 붙여버리면 더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이 들었어도 똑같은 얘기인데도 같이 붙여버리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이제 마지막이니까 같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붙인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좀 따로 이제 하나하나 하시고 나중에 붙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붙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